I mean, so making a car that maybe more than just the 0.1% can afford. Or is that your market and you want to No, not at all. So one of the biggest misunderstandings about Lucid is people think we're some niche luxury player, and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I'm not here to operate in a niche. We want to be huge. We want to be a mainstream player. We had to start with a relatively high-end product because paradoxically, the cost of industrializing a car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cost of the car. So is that It's very strange. 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미국 증시에서는요, 러셀 2000이 5거래일 연속 상승이 일어나자 메가캡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상당히 많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증시는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소형주와 저평가되었던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대선 이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을 끌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11월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며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재정 지출 확대, 물가 상승 우려로 이어져 금리 인하 기대감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연준에서는 대선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부디 외부 압력을 받지 않은 신중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절친이 생겼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협력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인데요.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는 트럼프가 올해 선거에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새로운 정치활동위원회에 매달 45밀리언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머스크가 이를 따르고 11월까지 자금 지원이 계속된다면 머스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기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겠죠. 한마디로 난 너의 당선을 위해서 돈으로 힘을 쏟아줄 테니 넌 앞으로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 난리 났었을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EV 차량 보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의전 차량 모두 EV 차량으로 바꿀 계획도 있고요. 트럼프의 인식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EV 섹터주로서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EV 시대가 활기를 띠려면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EV 섹터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리비아는 플러스 2%, 테슬라는 플러스 1%, 루시드는 플러스 9% 이상 각각 상승했고 3.97불로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01%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일본몽은 장 초반 크게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지만 플러스권을 잘 유지해 주었고요. 중반부로 갈수록 힘을 내주면서 장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잘 버텨 주었습니다. 월요일장 마이너스 15% 하락 이후 다시 9% 상승.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 등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거는 기대감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언제 다시 치고 올라갈까요? 그것이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만 유입이 되어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5.0마일 kWh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나보세요 라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효율성이 가장 좋은 차량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루시드 에어가 5마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는 4.01을 기록한 테슬라 모델 S. 이것도 피터 롤린슨이 테슬라 재직 시절에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메르세데스 EQS가 3.25, 루시드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EQS의 효율성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실내 디자인과 퀄리티는 EQS가 앞서 있다는 평가도 상당히 나오고 있죠. 다음이 리비안 R1S 2.68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해졌냐면 루시드가 그래비티 SUV를 출시하면서 R1S와도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그래비티 SUV에 대한 정확한 스펙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에어 세단의 효율성만 보더라도 좋은 수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로써 더 적은 배터리로 루시드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차량은 당연히 루시드 에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이 되면서요. 수많은 차량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있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가장 주력으로 팔려야 하는 퓨어의 효율성으로요. 84kWh 배터리팩으로 EPA 추정 거리가 420마일에 달하는 역대급 차량임에는 분명합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5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146mpge의 EV 사상 최고 효율 등급으로 주행거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배터리만 가득 채워서 마일수만 늘리는데 급급한 반면에 루시드는 더 적은 배터리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앞으로 대량 생산에 임박한 그래비티 SUV와 다음 모델인 미드 사이즈 모델에 대한 마진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루시드를 살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요. 흑자 전환 시기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느끼시리라 생각되네요. 피터 롤린스는 2025년 루시드 에어 라인업 전반에 걸쳐 도입된 개선 사항은 우리의 리더십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라인업이 한층 더 견고해지고 효율성은 더 따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는데요. 5마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내비쳤고요. 배터리팩 사이즈를 줄이면 주어진 양의 원자재로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재충전할 때가 되면 루시드 에어 퓨어의 더 작은 팩은 공공 전력망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요. 도로 여행 시 빠르게 충전하면서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마일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에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025년 루시드 에어 모델에는 이제 차세대 제어 하드웨어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이전 세대에 비해 처리 능력은 3배, 메모리는 2배 증가하여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경험이 크게 향상되고 빨라졌다 말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루어온 만큼 더욱더 큰 발전을 이뤄야겠고요. 에어 퓨어는 에어 그랜드 투어링까지 모든 모델에는 이제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실시간 사각지대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하는 드림 드라이브 프리미엄, 에이다스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죠.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럭셔리 서리얼 사운드 프로 사운드 시스템이 표준으로 탑재가 되어 그랜드 투어링 모델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경험도 향상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편의까지 향상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더 진행되어야겠고요. Come and explore with me new Lucid Air.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피터 롤린슨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초창기 루시드 그룹의 비전은 럭셔리 브랜드의 집합인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벗어 던져 버리고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광범위한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바뀌었죠. 이 강력한 말 한마디가 투자자들 마음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터 롤린슨의 이런 모습 앞으로 더욱더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자신감을 더 많이 비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일렉트리파이 엑스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루시드 에어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승도 같이 해볼 수 있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앉아 있었을 때 저런 표정이었을 것 같네요. 마냥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는 다음에 열리게 될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만나기를 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처럼 상승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